Take it all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축구토토 승무패 75회차 관련돼서 골때리는 TV 가족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금요일에 국내 배당이 오픈이 되면 국내 배당까지 고려를 해서 최종픽 선택을 한 뒤에 멤버십분들 전용으로 유튜브 게시판에 최종픽 이미지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에 최종픽 영상을 따로 올려드리지 않는 이유는 국가대표 경기들의 경우는 일반적인 리그 경기들과는 다르게 기록적인 부분이나 전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에는 내용이 좀 부실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상 14경기 중에 친선 경기 3경기, 1번 경기인 브라질 대 세네갈, 7번 경기인 미국 대 파라과이, 8번 경기인 멕시코 대 우루과이, 이런 친선 경기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친선 경기의 경우는 뭐 어떤 경기력적인 부분을 분석한다고 해서 적중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자, 그래서 이번 75회차의 최종픽 영상을 못 올려드리는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고,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을 기본적으로 참고를 하셔서 최종픽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멤버십 분들께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금요일 밤까지 국내 배당 확인해서 제가 구매한 최종픽 유튜브 게시판에 이미지로 공유를 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골때리는 TV 채널은 한 달에 4,990원 담배 한 값도 안 되는 금액으로 멤버십 가입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미 많은 분들께서 멤버십 가입하셔서 제가 구매한 최종픽 정보 참고하고 계시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아직 구독 안 누르고 보시는 분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브라질 대 세네갈 이죠. 홈팀 브라질의 경우는 피파 랭킹 7위를 기록 중이고 원정팀 세네갈은 피파 랭킹 18위를 기록 중입니다. 브라질이 평가전을 왜 세네갈과 튀니지로 잡았는지를 생각해 보면 브라질이 아프리카 팀을 상대할 때 고전을 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좀 대비하기 위한 평가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 평가전 상대 세네갈의 경우는 아프리카 예선 B조에서 7승 3무를 기록하면서 조 1위로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한 팀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홈팀 브라질의 스쿼드를 보면 첼시의 이스테방, 주앙 페드로, 레알 마드리드의 비니시우스, 호드리고, 밀리탕, 맨유의 마테우스 쿠냐, 카세미로 등등 이름만 대면 모두 다 아는 선수들이지만, 세네갈도 바이에른 뮌헨의 니콜라스 잭슨, 크리스탈 팰리스의 이스말라 사르, 게이에, 에버튼의 은디아에, 알나스르의 사디오 마네, 비아레알의 파페게에, 리옹의 니아카테, 알힐랄의 쿨리발리 등등 뭐 웬만하면 다 알만한 선수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브라질 이름빨만 가지고 브라질 승만 선택하기에는 친선 경기라는 점과 밀리지 않는 스쿼드를 보유한 세네갈이라는 점 참고를 하셔서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경기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경기입니다. 자, 2번 경기 튀르키예 대 불가리아. 자, 홈팀 튀르키예의 경우는 피파 랭킹 26위를 기록 중이고 원정팀 불가리아의 경우는 피파 랭킹 91위를 기록 중입니다. 일단 지난 10월에 불가리아 원정을 가서 튀르키예가 1대6 대승을 기록하면서 개뚜드를 팼는데, 이번 경기는 튀르키예의 홈이라는 이점까지 가지고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딱히 이변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경기다라는 판단이 들었고, 현재 스페인에 밀려서 조 2위를 기록 중인 튀르키예이기 때문에 승점 확보에 대한 동기부여도 확실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불가리아가 이변을 일으키는 건 불가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고 싶은 경기입니다. 자, 3번 경기 스위스 대 스웨덴. 자, 홈팀 스위스의 경우는 피파 랭킹 17위를 기록 중이고 원정팀 스웨덴의 경우는 피파 랭킹 40위를 기록 중이죠. 지난 10월 맞대결 당시에 스웨덴이 홈에서 스위스에 0대2로 패배를 기록했었고, 그때 당시의 기록만 살펴봐도 스위스가 압도하는 경기를 보여줬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경기는 스위스의 홈 경기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스위스의 승리가 유력해 보이는 경기죠. 다만 굳이 이변을 일으킬 만한 단서를 하나 찾아보자면, 스웨덴의 경우는 클리스만의 뺨을 양쪽으로 후려치고도 남을 이삭 해줘, 요케레스 해줘, 난 아무것도 몰라의 덴마크 출신 요온달 토마손 감독이 드디어 잘리고 그레이엄 포터 감독을 새롭게 선임을 했기 때문에 전술적인 변화가 예상이 되는 스웨덴이죠. 다만 스위스는
홈에서 이번 경기를 승리로 잡아낸다면 본선 진출을 확정짓기 때문에 전력을 다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스웨덴의 경우는 이삭과 요케레스 선수가 소속팀에서도 부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출전이 불가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이변의 단서는 그레이엄 포터 감독의 스웨덴 감독 데뷔전이라는 정도가 될 것 같은데 뭐 첼시에서 잘리고 웨스트햄에서 잘리면서 내리막길을 타던 감독이라서 뭐 엄청나게 큰 기대감은 들지 않는 경기이긴 합니다. 자, 4번 경기 그리스 대 스코틀랜드. 자, 홈팀 그리스의 경우는 피파 랭킹 48위를 기록 중이고 원정팀 스코틀랜드의 경우는 피파 랭킹 38위를 기록 중이죠. 피파 랭킹에서 스코틀랜드가 그리스보다 앞서고 있고 지난 10월 맞대결 당시에도 스코틀랜드가 홈에서 3대1로 승리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 그리스의 단통 패배로만 선택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번 경기는 그리스의 홈 경기이기도 하고 지난 경기 기록만 비교를 해본다면 기대 득점값 1.35 대 1.38 거의 비슷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 전체 슈팅 숫자는 그리스가 2배 가까이 많았던 경기였기 때문에 그리스가 홈으로 온다면 이변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만 그리스가 남은 경기를 모두 승리한다고 해도 조 3위를 기록하기 때문에 큰 동기부여가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자, 5번 경기 슬로베니아 대 코소보. 자, 홈팀 슬로베니아의 경우는 피파 랭킹 51위를 기록 중이고 원정팀 코소보의 경우는 피파 랭킹 84위를 기록 중입니다. 지난 10월 맞대결에서 0대0 무승부를 기록했지만 기록적인 면에서 코소보는 기대 득점값 0.54, 슬로베니아는 0.92를 기록했고 슈팅 숫자는 슬로베니아가 2배 이상이었기 때문에 슬로베니아가 홈으로 온다면 코소보를 잡아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같은 조에서 현재 2위가 승점 7점으로 코소보, 3위가 승점 3점으로 슬로베니아이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무승부를 하게 되면 코소보의 승점은 8점, 슬로베니아가 승점 4점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승점이 4점 차이가 나버리기 때문에 슬로베니아는 다음 경기가 의미가 없어져 버리죠. 결과적으로 슬로베니아는 무조건 이 경기에서 승점 3점을 따야 되는 경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뒤가 없는 경기를 하려면 수비가 약해질 수 있다는 변수가 존재를 하고 슬로베니아의 공격수 맨유의 벤자민 세스코 선수가 맨유에서 개똥을 싸고 있기 때문에 진짜 더럽게 못하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좀 걱정이 되는 경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6번 경기 보스니아 대 루마니아. 자, 홈팀 보스니아의 경우는 피파 랭킹 75위를 기록 중이고 원정팀 루마니아의 경우는 피파 랭킹 47위를 기록 중이죠. 피파 랭킹에서는 루마니아가 앞서고 있는데 지난 맞대결에서는 보스니아가 원정임에도 불구하고 0대1로 승리를 기록했었습니다. 다만 루마니아가 기대 득점값 1.3 대 0.96으로 좀 더 높은 기록을 보여줬었고 슈팅 숫자는 보스니아의 3배를 기록했었죠. 또한 보스니아의 골키퍼 선방이 3개가 나왔던 경기였기 때문에 충분히 이번 경기에는 승무패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보스니아가 승점 13점으로 2위, 루마니아가 승점 10점으로 3위를 기록 중인데 루마니아의 경우는 최소한 이번 경기에서 무승부라도 해서 1점을 확보한 뒤에 그 다음 경기 산마리노를 상대로 골을 이빠이 넣으면서 대승을 기록하면 다음 경기 조 1위 오스트리아를 만나는 보스니아를 2위에서 끌어내릴 수가 있겠죠. 어쨌든 루마니아는 이 경기에서 패배해서는 안 되는 확실한 동기부여가 있는 경기, 지난 맞대결 기록에서도 충분히 해볼만 했던 경기라는 점을 고민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7번 경기 미국 대 파라과이. 홈팀 미국의 경우는 피파 랭킹 16위를 기록 중이고 원정팀 파라과이의 경우는 피파 랭킹 39위를 기록 중인데 친선 경기에서 피파 랭킹은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미국이 16위를 기록할 수준이 되나 싶은 생각이 들고 일본한테는 2대 0으로 승리를 하는데 우리나라한테는 2대 0으로 지는 게 미국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뭐 전혀 예상이 안 가는 경기로 배당이 나오면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8번 경기 멕시코 대 우루과이. 자, 홈팀 멕시코는 피파 랭킹 14위를 기록 중이고 원정팀 우루과이의 경우는 피파 랭킹 15위를 기록 중입니다. 작년 6월 맞대결에서는 우루과이가 0대 4로 대승을 기록하긴 했었지만 멕시코는 그 이후에 7월 아기레 감독을 새롭게 선임을 하면서 11승 5무 3패로 준수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작년 맞대결 결과와는 다른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 경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친선 경기라서 더더욱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래도 우루과이가 스쿼드적인 면에서 지난 맞대결에서 멀티골을 기록했던 알힐랄의 다르윈 누네즈, 레알 마드리드의 발베르데, 맨유의 우가르테, 토트넘의 벤탄쿠르, 바르셀로나의 아라우오 같은 네임밸류 있는 선수들이 더 많기 때문에 우루과이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건 어쩔 수 없는 경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9번 경기부터 13번 경기까지는 11월 14일에 같은 조 다른 팀들과 경기가 있는 팀들이기 때문에 그 경기 결과를 보고 조별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따로 언급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고, 마지막 14번 경기인 이스라엘 대 몰도바 경기의 경우는 이미 양 팀 모두 순위와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동기부여는 없지만 지난 맞대결에서 이미 이스라엘이 몰도바 원정을 가서 0대 4로 개두들겨 팼고, 이번 경기는 홈 경기라는 점에서 홈팬들 앞에서 몰도바를 상대로 이변을 연출했다가는 개샹욕과 함께 몰매를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홈 승리에 대한 동기부여가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점에서 에이스인 마노르 솔로몬 선수가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서 충분히 홈팀의 승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이렇게 축구토토 승무패 75회차 대상 경기들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 참고하시길 바라겠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75회차는 최종픽 영상 없이 금요일에 멤버십분들 전용으로 최종픽 유튜브 게시판을 통해서 이미지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Take it all.